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프 1 두 번째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378페이지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달 사항은 없고 다만 이번 주부터 날씨가 되게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이제 강의 진도도 제10주차 강의이기 때문에 2학기 강의도 중반부를 넘어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니 아무쪼록 끝까지 강의 청취 잘 하셔서 다가오는 기말고사 잘 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강의 교환 슬라이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살펴볼 내용은 10장 4절입니다. 그래프의 탐색에 대해서 그 개념과 특징 또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절에 깊이 우선 탐색이 뭔지, 6절에는 너비 우선 탐색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쯤 돼서 교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 익히 교수님이 우리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매일 교수님이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다가 연구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좋은 문구라든지 시라든지 다양하게 교수님이 편집을 해서 밴드에 한 편씩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는 또 좋은 음악도 링크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고민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음미해보고 감상해보기를 바라는데, 지금껏 이래 지켜보면은 들어와서 보는 친구도 있고 또 대다수는 안 들어오고 안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관심입니다. 어느 학자가 논문에 책에 적어 놨을 때 인생이란 뭔가, 결국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심의 표현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또 구절을 적어 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올려놔도 수용자가 보지를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물론 교수님은 매일 그걸 또 고민하고 또 하나 작성을 하고 그 나름대로 또 교수님 개인적인 인생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든 사람이 공유하라고 올려놨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밴드에 한 편씩 글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그 내용이 비록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지는 말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한 번쯤 여러분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듣든지 길거리 가다가 듣든지 아니면 친구하고 어디 거닐다가 듣든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면은 그것으로서 족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요즘은 이런 인터넷 문화가 너무나 발전해 가지고 하루에도 수억만 개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4차 산업거래가 빅데이터라는 개념도 도입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보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언급했듯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가까운 주변에 산도 좋고 강도 좋고 아니면 학교 캠퍼스도 좋다, 공원도 좋고 아니면 또 우리 대구 근교에는 팔공산도 있습니다. 팔공산에 가면 유명한 또 파괴서라든지 동화서 절이 있죠. 그런 도로를 한번 걸어가면서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추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한번 느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 번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교수님이 따로 관광버스라도 한 대 예약을 해서 가까운 인근 합천해인사 있죠. 이런데 우리 학과 29명 다 태워가지고 주말을 활용해가 한 번쯤 다녀왔으면 하는 마음이 꿀떡 같은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발목을 많이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갈 수는 없지만은 개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런 것도 계절이 지나면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이 왔을 때 좋은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다? 그래프 탐색이라고 나와요. 이건 우리 교재 페이지 378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탐색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탐색은 가장 뭐다? 기본적인 연산으로서 연산을 우리가 오퍼레이터 또는 오퍼레이션이라 그러죠.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모든 정점들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이다. 그래프 탐색은 아주 중요하다. 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그래프의 노드를 탐색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대표적으로 특정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탐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를 연결하는 그래프가 있을 때 특정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프를 특정 노드에서 시작하여 탐색하여 보면 알 수가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전자회로에서 특정 단자와 단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를 탐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슬라이드 맨 아래쪽에 보면은 전자회로가 하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있죠. 그죠? 물론 중간에 뭐 점이 쭉쭉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게 하나의 뭐다 반도체 칩이라 생각하자면 기판에다가 뭡니까 이런 선을 연결해 가지고 납땜했다고 생각합시다. 또 아니면 컴퓨터의 메인보드 상에 보게 되면은 메인보드를 여러분들이 컴퓨터 조립했는 걸 분해해 가지고 보드를 빼 가지고 뒤집어 보면은 어떤 특정 뭐다 칩과 칩 사이에 뭡니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요런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는 자료구조 시간에 쓰는 용어가 뭐라 그런다? 에? 요걸 뭐라 그런다? 응? 요 칩 하나하나는 뭐다? 노드라 그럴 거고 요게 연결된 거는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야 하니까 하나의 길, 경로에 해당되겠죠. 그죠? 또는 뭐 노선이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의 엣지다, 간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위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그래프 탐색 거래가 뭐다?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버텍스입니다. 시작을 해서 차례대로 모든 정점들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것 이게 뭐다? 탐색이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그래프의 노드를 탐색하는 것으로 뭐다?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그젬플 예를 두 가지 방금 설명한 대로 첫 번째는 도로망에서 특정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 두 번째는 전자회로에서 특정 단자와 다른 단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 그죠? 자, 요런 게 일종의 탐색이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그래프 탐색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78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림 바로 아래 보게 되면은 그래프의 탐색 방법은 크게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비는 다른 말로 뭡니까? 넓이 우선 탐색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론 영문으로 넓이 우선 탐색은 BPFS라고 약어로 씁니다. 브레스라고 그러죠. 브레스 퍼스트 서치. 깊이 우선 탐색은 DFS를 씁니다. 뎁스 깊이다면 퍼스트 서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이 두 개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과 원리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현재 우리 슬라이드 보고 있는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378페이지와 맨 아래쪽 또 379페이지 있죠. 맨 위에 보면 그림 10-18에 DFS와 BFS 있죠.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요 부분 내용인데 요거는 잠시 접어두고 먼저 교수님이 현재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먼저 깊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비 우선 탐색까지 다 알아보고 다시 요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깊이 우선 탐색은 보통 우리가 트리 탐색을 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비, 다른 말로 넓이라 그럽니다. 넓이 우선 탐색 방법하고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이 있는데, 넓이 우선 탐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탐색할 때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먼저 탐색을 해보는 게 넓이 우선 탐색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넓이 우선 탐색, 다른 말로 넓이 우선 탐색 방법이라 그러는데, 이놈은 우리가 탐색할 때 뭐다?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먼저 탐색을 해보는 게 넓이 우선 탐색이다. 동일한 거리라는 것은 현재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은 자, 왼쪽 그림도 있고 오른쪽 그림도 있는데, 오른쪽 너비 우선 탐색, 다른 말로 넓이 우선 탐색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그림 보니까 노드 제로와 아래쪽이 뭡니까? 트리 형태로 1도 있고 오른쪽에 2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노드 시작점이 제로고, 자, 종료 노드가 1입니다. 여기는 시작점이 제로고 여기는 2입니다. 그럼 이 두 개는 거리가 각각 1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먼저 탐색을 해보는 게 너비, 다른 말로 넓이 우선 탐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깊이 우선 탐색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인접해 있는 버텍스, 즉 정점이죠. 정점들을 차례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버텍스 0번에서 시작한다고 봤을 때, 자, 왼쪽 그림 보세요. 깊이 우선 탐색이 있는데 맨 위에 루트 노드가 제로죠, 그죠? 즉 요 0번에서 스타트 시작한다고 봤을 때 버텍스 0번에 인접한 것이 버텍스 뭐다? 왼쪽에 보니까 1번이고 오른쪽에 뭡니까? 2번이 주어져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버텍스 1번을 뭐다? 먼저 탐색을 했다. 그러면은 뭐다? 그 다음에 탐색을 해야 할 것이 뭐다? 2번이 아니라 바로 왼쪽으로 내려가서 1번에 인접한 버텍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한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시작점 0 노드부터 그 다음 1부터 시작을 해서 또 3,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고 그 다음 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고 하는 형태가 되어서 그래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점점 거리가 깊어졌다, 거리가 깊어졌다가 되돌아오는 형태로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를 넓이 우선 탐색이나 깊이 우선 탐색이나 이름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은 넓이 우선 탐색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거리 위주로 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은 시간이나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은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편리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깊이 우선 탐색거리가 줄여서 영문으로 DFS가 나옵니다. DFS, D는 뭐다? 우리 현재 강의 슬라이드에도 나오듯이 뭡니까? Depth
first search의 줄임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현재 정점을 기준으로 인접한 정점으로 차례대로 가는 방식을 쓰기 위해서 타임 스탬프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슬라이드 강의 자료 맨 아래쪽에 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타임 스탬프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죠? 자, 이 타임 스탬프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타임 스탬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발견 시간이라 그래요. 자, 발견 시간을 영문으로 뭐라고 되겠습니까? 디스커버리 타임이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싱 시간 아래쪽에 있죠. 피니싱 타임, 그러니까 완료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종료 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발견 시간이라는 것은 이 점의 정점으로부터 현재 버텍스, 현재 정점이 발견되었을 때가 몇 번째 순서에 발견되었느냐, 혹은 뭐 1, 2, 두 번째라고도 하고 시간 1, 2, 3, 4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은 약간 몇 번째나 순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몇 번째 발견되었느냐가 되는 거고, 완료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 정점이 더 이상 인접한 정점이 없어서 탐색 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를 저희가 완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텍스 하나당 처음 발견된 시간과 순서와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순서를 기록해 두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어서 잠시 다음 슬라이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자, 왼쪽에 요걸 보니까 타임 스탬프는 뭐다? 각 정점은 타임 스탬프를 두 개씩 가지고 있다. 자, VD가 있죠. V는 뭡니까? 정점이 되겠고, D는 디스턴스의 줄임말입니다. 아니, 디스커버리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발견 시간이라 그러고, 여기 보니까 디스커버리 타임, 발견 시간은 뭐다? when 뭡니까? V is grea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그림 보니까 노드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있는데, 그 노드명을 뭡니까? 메뉴부터 UVW, 밑에는 뭐다? XYZ, 즉 알파벳 영문 순서대로 이렇게 부여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 when V is great라고 되어 있죠. V에 보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다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다?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노드를.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VF라고 있죠. 요거 F는 피니싱 타임, 그러니까 종료 시간, 다른 말로 완료 시간이라 그러는데, when V is 뭐다? 블랙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아래쪽에 X 노드 보니까 4/5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4는 네 번째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뒤에 5는 뭡니까? 이 모든 탐색이 완료되었을 때의 순서가 5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기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니까 요거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그죠? 요 내용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 하나 추가해 놨죠. 그죠? 자, 요거는 BFS입니다. BFS가 뭐라 그랬어요? 브레드스라 그럽니다.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DFS라 그러죠. 뎁스 그래가지고 깊이 우선 탐색이라 그러는데, BFS는 뭡니까? 너비 우선 탐색, 다른 말로 넓이 우선 탐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BFS와 동일한 표기 방법인데요, 현재 시작점을 너비 우선 탐색 기준으로 각 점점들을 찾아볼 때 해당되는 정점이 다른 정점에 의해서 이미 발견되었을 수도 있고, 또 그쪽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정점의 상태를 색깔로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 있는 거는 아는데, 어떤 다른 정점으로부터 이동을 해서 발견이 안 된 상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회색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다른 어떤 정점으로부터 발견이 되었지만 이 정점이 조사가 끝나지는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색이 끝나지 않아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회색으로 표기했다. 그런 다음에 검은색은 그 정점이 발견되고 그 정점으로부터 뭐다, 인접한 정점을 모두 조사를 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상태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래쪽에 보니까 정점의 색 구분 그래가지고 컬러즈 오브 뭐다, 버텍스라고 되어 있죠. 자, 흰색은 화이트는 뭡니까? 초기화 정점이다. 즉 여기 보니까 not discovered라고 되어 있죠. 아직 발견 안 된 상태.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W 노드, Z 노드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초기화 정점이다. 두 번째 발견된 정점은 뭐다? 회색이라고 되어 있죠. 그레이드. 그래서 discov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U 노드와 V 정점, Y 노드 있죠. Y 정점, U, V, Y 정점 요런 것들은 뭐다? 회색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탐색이 되었다. 즉 발견된 정점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검은색이 있죠. 아래쪽에 보면 X 정점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완료된 정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표기는 뭐다? 블랙 엔드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피니스드. 즉 요거는 뭡니까? 이미 정점이 다 조사가 완료된 상태를 이렇게 블랙 검정색으로 표기했다. 그래서 완료의 의미는 모든 인접한 정점을 조사한 경우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DFS 알고리즘이 나오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잠시 우리 교재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로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앞 슬라이드로. 자, 앞 슬라이드 이제 세 번째 돌아왔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78페이지 맨 아래쪽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교재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78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니까 그래프 탐색 방법은 크게 뭐다? 깊이 우선 탐색. 이걸 영문으로 DFS라 그러죠. Depth First Search.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 BFS라 그럽니다. Breadth First Search 이렇게 표기해놨습니다.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깊이 우선 탐색은 트리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더라 이 말. 그래서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라는 점을 명심을 하자 이 말입니다. 트리를 탐색할 때 시작 정점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면은 다시 가장 가까운 갈림길로 돌아와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탐색을 진행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379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그림 10-18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이 깊이 우선 탐색이고 오른쪽이 뭐다? 너비 우선 탐색이다.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자 보면은 정점이 제로부터 뭐다? 6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0과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2, 5, 6의 순서대로 탐색이 진행된다. 이게 뭡니까? 깊이 우선 탐색이다.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은 Breadth First Search, 줄여서 BFS라 그러는데, 이 탐색은 시작 정점으로부터 가까운 정점을 먼저 방문하고, 오른쪽에 보세요. 시작 정점 제로가 있죠. 여기서부터 가까운 데가 1, 2입니다. 트리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슬표 표시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슬표 표시를. 왼쪽이 깊이 우선 탐색은 하슬표 표시 보니까 시작점 제로 정점부터 뭐다? 1로 들어가죠. 1정점으로 하슬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2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또 트리 구조기 때문에 그대로 3까지 내려옵니다. 하슬표 방향. 여기까지 다 뭐다? 요렇게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뭡니까? 루트 노드로 올라가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4 있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다시 위로 가서 두 번째 2, 그 다음에 5로 가고 그 다음에 6으로 간 다음에 요렇게 우리가 탐색하는 걸 깊이 우선 탐색이라 그러는데, 반하여 너비 우선 탐색은 자 맨 위에 시작 정점 있죠. 제로. 시작 정점으로부터 가까운 정점을 먼저 방문하고, 가까운 정점은
왼쪽에 보니까 자식 노드 정점 1과 오른쪽 자식 노드 정점 2가 있는데, 그럼 이 두 개 중에 먼저 뭘 방문하고, 근데 정점 표시가 숫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순서가 뭡니까? 0 다음에는 1이겠죠. 1 다음에 2, 그 다음에는 3, 4, 5, 6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방문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리지만은. 그래서 0 정점에서 1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웃한 오른쪽 2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 내려와서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4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5, 6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같은 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시작 정점으로부터 가까운 정점을 먼저 방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정점을 나중에 방문하는 순회 방법이 뭐다? 너비 우선 탐색이다. 그래서 그 순서를 하니까 0, 1, 2, 3, 4, 5, 6 요 순서대로 탐색이 진행되더라. 이게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의 탐색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앞에서 잠깐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했는데 뭐 깊이 우선 탐색, 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379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래프에서 깊이 우선 탐색은 어떻게 진행될까? 그죠? 깊이 우선 탐색은 뭐다? 그래프의 시작 정점에서 출발을 하여 시작 정점 V를 방문하였다고 표시한다. 이어서 V에 인접한 정점들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U를 선택한다. 만약 그러한 정점이 없다면 탐색은 종료한다. 그리고 만약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U가 있다면 U를 시작 정점으로 하여 깊이 우선 탐색을 다시 시작을 한다. 이 탐색이 끝나게 되면 다시 V에 인접한 정점들 중에서 아직 방문이 안 된 정점을 찾는다. 만약 없으면 종료하고 있다면 다시 그 정점을 시작 정점으로 하여 깊이 우선 탐색을 시작한다. 그리고 깊이 우선 탐색도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순환 알고리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강의자료 슬라이드에 보니까 깊이 우선 탐색은 정리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면 가장 가까운 갈림길로 돌아와서 이곳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다시 탐색을 진행하고 되돌아가기 위해서 깊이 우선 탐색은 뭐다? 항상 스택 구조를 쓴다는 거. 스택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로에 보니까 순환함수 호출로 묵시적인 스택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뭡니까? 깊이 우선 탐색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쪽 있죠? 그림 있죠? 여기 보니까 마우스 세양지가 한 마리 있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또 탐색을 하는, 우리 교재 그림은 없는데 연상해놨고 요런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첨부시켜 봤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79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서 아래 그 알고리즘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알고리즘 10.1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있죠. 요 수도 코드를 여기에 첨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강의자를 보니까 depth first search 깊이 우선 탐색, 자 정점 V로 쓰겠다 하면, 즉 V를 방문되었다고 표시를 해주라. for all U라고 있고 또 우리가 집합 표시 있죠. 즉 V에 인접한 정점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if U가 아직 방문되지 않았으면 뭐다? 된 다음에 뭡니까? depth first search라고 되어 있죠. 깊이 우선 탐색 뭡니까? U 또 정점을 찾아가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또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 하나 예를 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80페이지 맨 위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380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그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19입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그림 10-19에 예제 그래프를 깊이 우선 탐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더라면, 여기서 0번 정점을 시작 정점으로 선택하겠다. 자, A와 B와 C와 D 그림인데 맨 위에 A 그림 있죠. 그 맨 위에 보니까 노드 첫 번째 제로 있죠. 요 정점 제로를 뭐다? 시작 정점, 즉 스타트 버텍스가 되겠습니다. 시작 정점으로 깊이 우선 탐색을 시작한다. 그래서 시작 정점 제로부터 시작해가 뭡니까? 탐색
뭡니까? 순서는 항상 요 빨간 화살표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작 정점 제로는 뭡니까? 자, 처음에 이제 뭡니까? 시장회가 탐색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 B로 가게 되니까 정점 1을 시작 정점으로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시작한다. 그래 여기서 뭡니까? 1에서 다시 2로 뭡니까? 탐색을 한다. 그러면 1에서 0는 뭡니까? 점선으로 표시해 놨죠. 이거는 이미 뭐다? 정점을 탐색을 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화살표를 뭐다? 점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C 그림은 보니까 정점 2를 시작 정점으로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탐색하니까 뭡니까? 3번 정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D 그림 보니까 2에서 3 있잖아요. 이미 뭡니까? 탐색을 했기 때문에 화살표를 뭐다?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점 3을 시작 정점으로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한다. 3에서 뭡니까? 4를 탐색을 하는 겁니다. 방향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그림 10-19 깊이 우선 탐색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DFS 알고리즘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80페이지 아래쪽 그 그림 10-19 맨 아래쪽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요 보니까 E와 A, Z와 A라고 되는데 이거 오타죠. 그럼 어떻게? E 다음에 요거 F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요 G입니다. G 다음에 요거는 뭐다? H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E부터 보게 되니까 왜 됩니까? 자, 정점 4를 시작점으로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시작을 한다. 전부 이미 방문한 정점들이라 이미 방문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정점 3도 그렇고 제로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뭡니까? 화살표가 뭡니까? 전부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미 방문한 정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3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걸 백트래킹이라 그러는데 백트래킹은 뭡니까? 이거 우리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뭡니까? 같은 길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오른쪽에 F쪽 보니까 여기는 정점 3에서도 뭡니까? 더 이상 방문할 정점이 없어서 정점 순환 호출로 되돌아간다. 그 다음 왼쪽 아래 G에 와 보니까 정점 2와 정점 뭡니까? 1에서도 뭐다? 순환 호출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끝에 H 있죠. 요거는 정점 0에서 더 이상 방문할 정점이 없어서 탐색이 종료된다. 자, 이렇게 깊이 우선 탐색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더라. 즉, 더 이상 인접한 정점을 방문할 곳이 없을 경우에는 뭡니까? 그 탐색이 종료가 되겠다. 이 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DFS 프로그램 그래가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81페이지 있죠. 그죠? 그거 가면은 아래쪽에 그 뭡니까? 깊이 우선 탐색의 구현 방법 3가지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인접 행렬 버전을 그대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현재 요 알고리즘 요 표시는 우리 교재 정확하게 어디 나오느냐? 382페이지 가보세요. 그 알고리즘 보면 프로그램 10.3 인접 배열로 표현된 뭡니까? 그래프에 대한 깊이 우선 탐색 프로그램 있죠. 그 전체 내용 중에 왼쪽 맨 밑에 보게 되면은 그 더블 슬래시 주석문을 주고 인접 행렬로 표현된 그래프에 대한 뭡니까?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있습니다. 요 소스 코드를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접 행렬로 표현된 그래프에 대한 깊이 우선 탐색 그래가지고 보이드 DFS 뭡니까? MAT 되가 있죠. 그래프 아스테리스크 G를 줬습니다. 포인트 값 인테자 V를 줬죠. V는 정점이겠죠. 인테자 W. 그래서 BGT도 V라고 해서 추루 값을 줬는데 논리값 1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점 V의 방문을 표시했다는 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정점 %D V 값을 출력을 하래요. 즉 방문한 정점을 출력하겠죠. 0 같으면 0, 1 같으면 1, 2 같으면 2 이렇게. 그 다음에 포문이 해가지고 W가 자 초기치가 0고 WG가 뭡니까? 현재 보니까 요
W가 GM보다 작나 요렇게 요거는 조건식이 되겠고 마지막에 뭡니까? 정값치는 뭐다? W 플러스 되겠죠. 즉 인접 정점을 탐색을 하고 증가시켜주라. 그 다음에 G 뭡니까? ADJ MAT 되가 있죠. VW.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앰플사드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논리 곱이니까 두 개 다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느낌표 BGT도 W로 되어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점이 G보다 크냐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W는 방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DFS 메터 GW가 있는데 요거는 정점 W에서 깊이 우선 탐색을 새로 시작하라. 0에서 1로 갔다면 1에서 2로 가고 2에서 끝나고 다 탐색이 끝났으면 바로 위에 뭡니까? 틀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또 소스 코드가 그대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80 몇 페이지? 3페이지 있죠? 맨 위에서 보면 6번째 줄입니다. 그거 보니까 뭡니까? 자, 인테자 메인 보이드 그래가지고 그래프 타입 뭡니까? 아스테리스크 G 세미콜론. 그 다음 G에다가 뭡니까? G에다가 뭡니까? 그래프 타입 몰 LOC가 있죠. 그 다음 사이즈 오브 그래프 타입. 그 다음에 INIT 있죠. 요 G는 뭡니까? 초기화하는 겁니다. 초기화. 그 다음에 4 뭡니까? 인테자 I는 0부터 I가 4보다 적냐? 그 다음에 I 플러스 하나 증가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설트 버텍스. 그러니까 G와 I 하나 삽입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변화가 온다 이면 요 값은 자 아래쪽에 보니까 H 간선을 삽입하는데 0, 1부분에 그래프 0, 1부분에 그 다음 0, 2부분에 간선 그 다음 0, 3부분에 뭐다 간선 1, 2부분에 간선 2, 3부분에 뭐다 간선을 각각 삽입하라 즉 그래라 이 말이죠. 그리고 프린트 인쇄문에 의해 가지고 깊이 우선 탐색하고 슬래시 N 한 줄 떼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 DFS 언더바 MAT G, 0 그 다음 프린트 F 그 다음 프리지 리턴 값 0 좋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앞에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실행하니까 결과가 뭡니까? 가장 먼저 지키는 게 정점 0 정점 1 그 다음에 정점 2 그 다음에 정점 3이 되겠다. 그러면 요게 숫자 1, 2, 3과 그 다음에 우리 문자로 정점이 주어졌는데 요거는 앞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프린트 F문이 어디 있느냐? 에? F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거는 자 프린트 F문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죠. 프린트 F하고 정점 %D가 있는데 %D는 데시말 10진수값 V에 뭡니까? 정점값을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순서대로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니까 결과에 보니까 정점하고 띄우고 0 그 다음에 1, 2, 3 요렇게 결과가 출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DFS 프로그램의 인접 리스트 버전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383페이지 가게 되니까 맨 아래쪽이 뭡니까? 깊이 우선 탐색의 구형 그래가지고 갈로에 인접 리스트 버전 갈로 닫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프로그램 10.4는 그래프가 인접 리스트로 표현되었을 경우에 깊이 우선 탐색 프로그램이다. 인접 리스트는 다수의 연결 리스트로 구성되는데 각 연결 리스트의 노드는 데이터 필드와 링크 필드로 이루어지는데 데이터 필드에는 인접 정점 번호가 저장되고 링크 필드에는 뭐다? 다음 인접 정점을 가리키는 포인트가 저장된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연결 리스트의 노드는 구조체 타입 그래프 노드로 정의되었고 포인트 배열 ADJ 언더바 리스트의 각 요소는 각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킨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시 뭐다? 방문 여부를 기록하기 위하여 뭡니까? 변수는 BGT들을 사용했다. BGT들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저 BGT 저 맥스 뭡니까? 버텍스. 예?
최대 뭡니까? 정점 수를 말하겠죠. 그리고 요놈 인접 리스트로 표현된 그래프에 대한 깊이 우선 탐색이더라. 그래서 보이드 DFS 언더바 리스트하고 그래프 타입 아스테리스 거 G 주고 인테저 V 줬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 노드 아스테리스 값 W 줬죠. 그 다음 비지티드 V는 뭡니까?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점 V에 방문 표시하는 표시고 프린트 F문 이거는 뭡니까? 방문한 정점을 표시한다. 그 정점은 뭐다? V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WGADJ 언더바 리스트 V, 그 다음 W 이꼴 W 링크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인접 정점을 탐색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if문을 써가지고 not visited 하고 W verte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DFS 언더바 리스트 G, 그 다음에 W vertex 요게 크냐? 요거는 정점 W에서 DFS로 새로 시작하라.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을 새롭게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84페이지 메뉴에 그 프로그램 10.4 있죠. 그거 보니까 인접별로 표현된 그래프에 대한 뭐다? 깊이 우선 탐색 그래프 소스 코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거 가니까 저 위에 DFS 프로그램 갈로에 보니까 명시적 스택을 사용해서 구성한 뭡니까? 알고리즘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38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소스 코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의사 코드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깊이 우선 탐색은 명시적인 스택을 사용하여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은 의사 코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보면 스택 S를 생성한다 그러죠. 즉 스택을 하나 생성해서 시작 정점을 스택에 넣습니다. 뭔데? S.push V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while not 뭐다? is empty S. 그 다음 V 꼴 S.pop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시작 정점을 스택을 하나 넣고 이어서 스택에서 하나 정점을 꺼내서 알겠습니까? 꺼내는 거는 뭡니까? 팝업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가 되겠죠. 꺼내가지고 탐색을 시작하고 정점을 방문한 후에 정점의 모든 인접 정점들을 스택에 추가를 하고 스택에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알고리즘은 계속된다. 그래서 밑에 if문 보니까 V가 방문되지 않았으면은 V를 방문되었다고 표시하고 for all u 하고 V에 인접한 정점은 if u가 아직 방문되지 않았으면은 자 s.push u를 하나 뭡니까? 끄집어내라. 저 요거는 스택에 있는 걸 자 u 정점을 하나 끄집어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자 깊이 우선 탐색 분석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분석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385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보니까 깊이 우선 탐색은 뭐다? 그래프의 모든 간선을 조사하므로 정점의 수가 n이고 여기 보니까 n 제곱대가 있는데 정점의 수가 n이고 간선의 수가 뭡니까? 2인 그래프인 경우 그래프가 인접 리스트 요 두 번째 있죠. 인접 리스트로 표현되어 있다면은 시간 복잡도는 뭐다? 비고 갈로 열고 n 플러스 2 갈로 닫고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n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정점의 수가 될 거고 2는 뭡니까? 간선의 수가 되겠죠. 그리고 인접 행렬로 표시되어 있다면은 뭐다? 인접 행렬로 표시되어 있다면 위에 있죠. 비고 n의 제곱이 된다. 즉 뭡니까? 정점 수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다. 자, 이는 희소 그래프인 경우 깊이 우선 탐색은 인접 리스트의 사용이 인접 행렬보다는 뭡니까?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즉 인접 리스트 요 놈이 시간적으로 더 유리하다. 어디에서? 희소 그래프인 경우에는 그렇다 이 말. 자, 요렇게 분석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BFS가 나오죠. 이 B는 브레드스 first 뭐다? 서치다. 우리말로 너비 우선 탐색, 다른 말로는 넓이 우선 탐색이라 그럽니다. 넓이 우선 탐색, 왜 넓이라고 표현하는지 조금 있으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 앞페이지까지는 우리가 뭘 알아봤느냐면은 깊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depth first search, 즉 깊이 우선 탐색은 뭐다? 시간을 우선으로 그래프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으로 시작점으로부터 뭐다? 인접한 정점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방식이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자료 슬라이드 여기 보니까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뭐다? 너비 우선 탐색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교수님이 아래쪽에 뭐다? 요런 그림, 자, 두 개로 따로 캡처 떠서 넣어놨습니다. 요 부분을 보면서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에서 처음 접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가 트리 탐색 방법입니다. 트리 탐색. 자, 왼쪽 요 아래쪽 있죠? 요 보니까 서칭 트리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 보면서 설명 듣기 바랍니다. 그래프에서 뭐다? 처음 접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가 트리 탐색 방법이다. 그래프에서 주어진 노드들을 모두 탐색해서 트리를 만드는 노드들을 뜻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뭡니까? 여기 그림에도 나오듯이 넓이 우선 탐색 방법이고요. 다른 말로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깊이 우선 탐색 방법입니다. 그럼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자, 아래쪽 요 노드 1에서 탐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로 갔다가 2에서 다시 4로 요렇게 갑니다. 요런 뭡니까? 방법을 우리는 뭐다?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이라 그런다. 아시겠습니까? 즉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은 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시작점 버텍스 있죠? 동일한 거리에 있는 노드들을 먼저 탐색하는 방법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깊이 우선 탐색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아시겠습니까? 시작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순서를 두고 이동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뭐다?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이다.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은 거리를 기준으로 탐색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너비 우선 탐색 자, 깊이 우선 탐색은 순서를 기준으로 탐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비 우선 탐색은 거리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걸 거리 우선이 아니고 넓이 우선 이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정점들을 탐색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점점점 뭐다? 넓어지는 형태로 탐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너비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넓이 우선 탐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인접한 정점들을 차례대로 모두 탐색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고 다시 시작점에서부터 뭐다? 분기를 찾아서 새로운 인접한 정점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트리나 그래프 형태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프 전체 형태를 봤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쭉 뎁스를 갔다가, 즉 깊이를 갔다가 이동하다가 탐색을 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 보세요. 아래쪽에 오른쪽 그림, 이걸 보면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너비라 그럽니다. 넓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넓이 우선 탐색은 거리라 그럽니다. 거리, 디스턴스라 그래요. 디스턴스. 이 거리라고 되어 있죠. 디스턴스.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인데요. 거리라는
그에 대하여 정의를 해보면은 어떤 정점 U, 요 보면 그림에 보니까 U가 있죠. 오른쪽 끝에 메뉴에. 자, 요 정점 버텍스 U와 정점 V 있습니다. 왼쪽 맨 끝에 있죠. V. 자, 요 정점 V 버텍스, 정점 V 버텍스와 V가 주어졌을 때,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오른쪽 메뉴에 버텍스 정점 U가 있고, 왼쪽 맨 안에 버텍스 V가 있는데, 버텍스 U와 V가 주어졌을 때, 그 두 정점을 잇는 뭐다? 그걸 최단 경로라 그럽니다. 최단 경로. 우리 요 강의자를 보니까 중간에 요 보니까 뭡니까? shortest pass라고 되어 있죠. 자, 최단 경로에 있는 간선의 수를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로가 뭐였느냐 하면은, 경로라는 것은 패스라 그러는데, 버텍스 U로부터 버텍스 V까지 이동할 때, 그러니까 오른쪽 이 맨 위에 정점 U에서 왼쪽 맨 밑에 V 있죠. 여기까지 이동을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뭡니까? 거쳐야 하는 버텍스들의 순서를, 즉 정점의 순서를 우리가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로에서의 거리라는 것은 그 시작점 U에서 도착점 왼쪽 맨 끝에 V 있죠. 요까지 이동할 때 몇 개의 뭡니까? 간선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단 경로라는 말이 추가됐는데, 최단 경로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다른 말로 심플 패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플 패스 중에서도, 알겠습니까? 심플 패스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뭔데요? 중요한 거는 뭔데요? 심플 패스 중에서도, 넓이 우선 탐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G와 시작점 S가 뭡니까? 주어졌을 때, 알겠습니까? 요 S도 있죠. 여기 S. 주어졌을 때,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 잠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걸 잠시 보면서 계속 이어서 설명 들으세요. 넓이 우선 탐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G와 뭐다? 시작점 S가 주어졌을 때, 요 S로부터, 아시겠습니까? 도착 가능한 모든 버텍스들을, 즉 정점들을 간선을 탐색을 해서 찾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달 가능하다는 말은 커넥티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티드, 연결, 경로, 즉 경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넓이 우선 탐색을 하고 나면은 도달 가능한 모든 경로가 있는 모든 버텍스들과, 즉 정점들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달 가능한 연결되어 있는 트리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넓이 우선 탐색을 보시면은 시작점이 뭐다? S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S를 기준으로 거리가 1인 버텍스들을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럼 여기에서 S를 기준으로 뭡니까? 거리가 1인 거는 뭡니까? 왼쪽에 R로도 있죠. 요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른쪽 아래쪽 있죠. 요 부분이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의미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리가, 자, 1과 1 탐색이 끝나고 나서 거리가 2인 노드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2인 뭐다? 것들을 모두 찾은 다음에는 거리가 3인 것들을 찾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거리를 시작점으로부터 하나씩 늘리면서 모든 버텍스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여기 그래프 그림 보니까 S 정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R 정점, 오른쪽 아래 W가 각각 거리가 1인데, 그 다음 2는 뭡니까? 오른쪽 뭡니까? 자, 요 W 노드로 봤을 때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 되어 있으니까 T 정점과 뭡니까? X 정점이 있죠. 이 부분이 각각 2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x, 그 다음에 뭡니까? 탐색해야 될 거는 오른쪽으로 하슬표 따라가니까 여 위에 뭡니까? u도 있고 y도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거리가 각각 뭐다? 3이 주어지더라. 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거리를 시작점으로부터 하나씩 늘리면서 모든 버텍스들을 탐색하게 되고, 그래프 안에 속하는 모든 버텍스들을 탐색하고 나면은 넓이 우선 탐색이 종료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넓이라고 나오지만 아까 교수님이 넓이라 했는 이유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왜? 거리에 따라 자꾸 이렇게 확장되더라. 알겠습니까? 넓이. 땅의 넓이, 영역처럼 이렇게 확장되니까 다른 말로 학자들이 넓이, 뭐다? 우선 탐색 방법이다. 이렇게도 명명한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 우선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버텍스 UD라는 것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자 아래쪽 그 거리를 한번 보세요. 거리는 정점 U부터 정점 뭐다? V까지 거리. 자, 정점 U 있죠? 여기서 V까지 거리. 또 정점 U부터 정점 U가 아니죠. V죠. 자, 정점 U부터 정점 V까지 최단 경로에 있는 간선의 수 거리. 또 정점 S에서 뭐다? 정점 V까지 거리는 2다. 정점 S가 있죠. 여기서 V까지 거리는 뭐다? 2다. 1, 1, 2가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야 오른쪽 위에 뭡니까? 넓이 우선 탐색 그래가지고 그래프 G 꼴 V와 시작점 소스로 그러죠. S가 주어졌을 때, 아래쪽 그림 보니까 시작점 S가 주어졌죠. 자, S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간선을 탐색하여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요걸 설명을 하면은 넓이 우선 탐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두 가지를 먼저 정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버텍스 U.U,D라는 것을 정의해야 됩니다. 요 보니까 U.D 알겠죠? U.D U.D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해되겠습니까? U.D라는 것은 시작점 S로부터 현재 버텍스 U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D가 디스턴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텍스 S가 있고 버텍스 U가 있죠. 자, 이 S가 있고 U가 있다. 오른쪽에. 자, 그러면 S로부터 U까지 거리는 얼만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거리라는 것은 뭡니까? 경로를 만들었을 때, 그 경로에서 거쳐야 하는 간선의 수라고 말씀을 저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S에서 U까지 가려면은, U로 갔다가, 자, S에서 U로 가려 그러면은, 이해되겠습니까? U로 갔다가, W, 알겠습니까? U로 갔다가 W, 이해됐습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S에서 U까지 가려면은 W로 갔다가 W에서 다시 T로, 알겠습니까? W에서 다시 T, 이 왼쪽에 T 있죠? 자, T로 가고, T에서 다시 U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T에서 다시 U로 가는 경로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짧은 경로죠. 또 다른 경로도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간선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최단 경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단 경로로 봤을 때 그 거리를 확인해 보면은 간선의 수가 뭐다? 3개가 돼서 S로부터 뭐다? U까지 거리는 3이 된다고 뭐한다?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U,D 꼴 3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직전 정점, 그걸 우리는 프리데시서 버텍스라 그러는데 u.파이 이꼴 t로 씁니다. 즉 여기에 파이의 개념은 직전에 거쳐야 할 버텍스를 뭡니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 시작점 여 그림 보니까 S가 주어져가 있고 끝나는 정점이 만약에 W라고 했을 때 자 W 이전에 뭡니까? 이전의 정점은 뭐가 되겠어요? W 이전의 정점은 W 이전의 정점은 뭐가 되겠나요? 다음 슬라이드 잠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림이 없는데 그러면은 요 그림을 갖고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시작점 S가 있고 S 이전에는 뭘 검색을 했느냐? W를 검색했다. W 이전에는 뭘 검색했느냐? T를 검색을 했다. T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뭘 검색했느냐? 그 다음에는 U를 검색을 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걸 바로 직전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자 넓이 우선 탐색의 개념을 설명을 해 드렸고 앞으로 아까 우리 진도 나가다가 그만둔 자리로 쫓아갔어요. 자, 요 슬라이드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넓이 우선 탐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383페이지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8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한번 와 보시면은 뭐라고 385페이지네요. 그 중간에 가니까 너비 우선 탐색이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비 우선 탐색은 BFS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시작 정점으로부터 가까운 정점을 먼저 방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정점을 나중에 방문하는 순회 방법이다.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은 뭡니까? Q 구조를 사용하여 구현하더라면 Q는 뭡니까? QF라 그래가지고 F의 F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first in, first out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입력된 자료가 출력될 때는 가장 먼저 뭡니까? 출력된다. 다른 말로 가장 먼저 들어온 자료가 삭제될 때는 가장 먼저 삭제되는 구조고 앞에 우리가 깊이 우선 탐색할 때에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스택이라 그렇습니다. 스택 구조 같은 경우는 LIF 구조를 가지거든요. Last in, first out이다. 가장 나중에 입력된 데이터가 삭제될 때는 first out, 가장 먼저 삭제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게 스택 구조가 되겠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38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그림 10-20에 너비 우선 탐색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설명을 보니까 BFS, 즉 너비 우선 탐색은 시작 정점 A에서 왼쪽에 보세요. A가 있습니다. A에서 가까운 정점들을 먼저 방문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A에서 가까운 거는 뭡니까? B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S 그 다음에 S를 기준으로 가까운 거는 뭡니까? C와 G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탐색한다. 그래서 그림 10-20의 그래프를 방문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시작 정점인 A를 방문을 한다. 다음에는 정점 A의 인접 정점이 뭐다? B와 S를 차례대 B와 S를 차례대로 방문하고 다음으로 정점 BS에 인접한 정점이 뭐다? C와 G가 되겠다. 이걸 방문한다.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을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점들을 차례로 저장한 후에 꺼낼 수 있는 뭡니까? 자료 구조인 Q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알고리즘은 무조건 뭐다? Q의 정점을 꺼내서 정점을 방문하고 인접 정점들을 Q에 추가하더라. Q가 소진될 때까지 뭡니까? 동일한 코드를 반복을 하고 우리 교재 페이지 386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알고리즘 10.2에 보니까
너비 우선 탐색의 의사 코드를 실어 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우리 교재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대로 그 의사 코드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 브레드에서 펄스더스 되어 있죠. 너비 뭡니까?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V 썼고, V를 방문되었다고 표시하고 Q에 정점 V를 삽입한다. 화일 문서가 Q가 공맥이 아니면은 Q에서 정점 W를 삭제하고, 자, for all U하고 뭡니까? W에 인접한 정점을 검색을 하고, U가 아직 방문되지 않았으면은 뭐다? 된 다음에 U를 Q에 삽입을 해주고, U를 방문되었다고 표시를 하라. 자, 요렇게 의사 코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의사 코드를 그래프에 적용시키면은 몇 번의 과정을 진행하면 되느냐.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냐? 38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86페이지 가게 되니까 그 아래쪽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걸 우리 현재 강의 자료에 그대로 실어 놨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 요거 있죠. 요거는 Q다임. 그래서 처음에 시작 정점에 A를 Q에 추가한다. 이 A를 Q에 이렇게 추가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Q에서 A를 꺼낸 다음에 꺼내고 꺼내서 방문하고 정점 A의 인접 정점들을 Q에 추가한다. A의 인접 정점들이 뭡니까? C하고 E가 되겠죠. 그죠? 요 두 개니까. 그래서 여기에 추가를 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Q에서 C를 꺼내고 C를 꺼냈죠. 꺼내가 방문하고 C의 인접 정점들을 Q에 다시 추가한다. C의 인접 뭡니까? 정점들이 뭡니까? B와 뭡니까? D와 뭡니까? 요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Q에서 뭡니까? E를 꺼내서 위에 요 E를 꺼내서 방문을 하고 인접 정점이 뭡니까? F는 이미 뭐다? Q에 들어있으므로, 여기 들어있죠? 아래쪽에 너무 들어있죠? 추가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사실상 다 탐색이 종료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자, BFS 프로그램 인접 행렬을 적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하나 실어놨는데, 요 알고리즘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페이지 38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89페이지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맨 아래쪽 있죠. 맨 아래쪽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이드 BFS 언더바 MAT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래프 타입 아스테리크 G 인테저 V를 줬고 인테저 W Q 타입 Q를 줬고 Q 뭡니까? Initialization Emphasized Q라고 줬죠. 이거는 Q 초기화하는 과정이다. 비워준다. 그 다음 BGT도 V에다가 true를 줬죠. 정점 V 방문을 표시해 주겠다. 그 다음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D 방문 V를 갖고 가지고 출력하려면 그 다음에 Q emphasized Q, V가 되고죠. 이거는 시작 정점을 Q에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while하고 뭐다? 느낌표 is 언더바 empty 갈로 열고 emphasized Q가 있죠. 요거는 뭡니까? 아래쪽에 여기 V 꼴 뭡니까? DQ라고 DQ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Q의 정점을 추출하고 포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인적 정점을 계속 탐색을 합니다. 물론 W는 하나씩 증가시켜 주겠죠. 그 다음에 if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처음부터 서로 비교하겠죠. 그리고 BGT도 W에 추를 줬는데 요거는 방문했다는 표시고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방문했는 걸 찍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Q를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emphasized Q하고 W 정점 변수 W 썼는데 이거는 뭡니까? 방문한 정점을 Q에 저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그래프 그림이 있었죠.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우리가 처리되는 과정을 뭡니까? 알고리즘화 하면은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또 알고리즘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BFS 프로그램 인접 행렬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90페이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390페이지 가게 되면 맨 위에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맨 아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오듯이 현재 교수님이 이 오른쪽에 그림은 빼놨는데 우리 교재 보면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노드 A와 E와 C와 D와 B와 F가 있습니다. 자, 요 간선 표시하는 걸 뭡니까? 그대로 알고리즘화 했는 게 요 중간에 요거다. 그래서 명령은 뭐다? insert h. 그래프 중에 0,2에 insert h 그러니까 2,1, insert h 그러니까 2,3, 그 다음 insert 0,4, insert 4,5, insert 뭡니까? h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그림처럼 그렇게 간선이 그려지더라. 그 다음 맨 아래쪽에 프린트 F 문에가 넓이 우선 탐색을 사용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BFS 넓이 우선 탐색 C,0가 되어 있고, 프린트 F문 썼고 프리 G 썼죠. 리터가 물론 제로 줬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 결과는 어떻게 주어지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넓이 우선 탐색하고, 자, 정점 0을 방문하고 2를 방문하고 4를 방문하고 1을 방문하고 3을 방문하고 5를 방문했다라고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물론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390페이지 그거 가게 되면은 실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BFS 프로그램 뭐다? 인접 리스트를 적용해서 만든 소스 코드가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91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10.6이 있죠. 그거 보니까 너비 우선 탐색 프로그램 그래가 갈로 안에 인접 리스트 표현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니까 요 위에서 네 번째 줄로 여기 보니까 INIT 갈로 열고 엠퍼사드 Q 갈로 닫고 세미콜론 있죠. 요거는 뭡니까? Q를 초기화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비지티드 V에 추루 값을 줬는데 요거는 정점 V 방문을 표시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겠죠. 그 다음 NQ문 줘가지고 시작 정점을 Q에 저장하는 거고, 화일문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거는 Q에 저장된 정점을 선택하는 과정. 그 다음 포문을 줘가지고 뭡니까? 인접 정점을 하나하나 탐색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입문문에 해가지고 뭡니까? 자, not visited 그 다음에 W 그래가 버텍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뭐다? 미방문 정점을 탐색한다. 예? 방문을 안 했네요. 물어오는 거죠. 그 다음 visited 문 줘가지고 거기다 추루를 줬어요. 요거는 방문했다는 표시하는 과정이고,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화면에 버텨서 정점을 표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NQ에 해가지고 뭡니까? 정점을 Q에 집어넣는 과정을 자 해놨는데, 요거는 정점을 Q에 뭡니까? 삽입하는 과정이 되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너비 우선 탐색의 분석을 해가지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91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분석을 해놨는데, 교재 보니까 너비 우선 탐색은 뭐라고? 그래프가 인접 리스트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전체 수행 시간이 비고 갈로 열고 뭡니까? m 플러스 2이며 인접 행렬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자 위에 있죠. 인접 행렬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고 n 제곱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도 깊이 우선 탐색과 같이 히소그래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뭡니까?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늘 좋아하는 QA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교수님이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초, 중, 고등학교 거쳐서 지금
우리 계명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또는 다른 타 학과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겠지만은, 옛날로 돌아가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처음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영어를 배울 때 진도를 좀 나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국어도 뭡니까? 국문법이 있습니다. 국어 문법. 영어도 뭡니까? 영어 문법이 있죠. 그 문법에 보게 되면은 품사라는 게 등장됩니다. 품사. 어? 지금 교수님이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이제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그럼 시험 출제할 때, 자, 난이도를 교수님이 조절하겠죠. 그런데 좀 쉬운 문제를 출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수님이 보나 여러분이 봐서 이 문제는 참 쉽게 출제했다라고 느낄 정도의 문제를, 한 문제를 만약에 출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뭡니까 유형으로 출제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쉬우면서도 참 이 문제는 여러분 각자 자신한테 유용하고 가치 있는 문제라고 느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방금 얘기한 국어 문법과 영어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영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1학년 때 생각해 보세요. 품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 품사는 뭔데? 우리말 사전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말 품사는 의미에 따라 학자들이 크게 9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품사는 여러분들 물어보면 뭐 잘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수님도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품사 구분할 때 어떻게 했느냐. 국어는 구품사가 있다라는 걸 국어 시간에 알았습니다. 그럼 구품사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다? 명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 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관형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사가 있죠.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 감탄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 가려고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어 시간에 영어 품사 이런 걸 주로 많이 외웠죠. 그럼 국어는 국품사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영어는 몇 품사? 8품사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이 8품사를 외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수님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이렇게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학교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대구광역시에 어디 가면 대명동에 있어요. 대명동 캠퍼스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명동에 사는 우리 형부가 전에 감 한 접을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교수님은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는 대명사, 명은 명사, 동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액할 때 전은 전치사, 감 한 접, 감은 감탄사, 접은 뭐다? 접속사.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영어 품사 8품사는 안 까먹고 있어요. 또 그거와 유사한 게 우리가 음악 시간에 음이름, 개이름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조금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자, 컴퓨터 분야로 돌아와가지고 컴퓨터에는 각종 수많은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도 학문 분야, 즉 교과목 영역에 따라 가지고 쓰는 표현이 제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라는 용어 있죠. 그죠? 컴퓨터. 자, 컴퓨터는 주로 자료구조 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노드라고 표현 잘합니다. 그 다음 터미널이라고 표현을 잘해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은 컴퓨터를 뭐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단말 장치라 그래요. 단말 장치.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학문을
우리가 배울 때는, 즉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학과든 어떤 교과목이든 간에 항상 각 전공 교과목마다 용어가 나옵니다. 그 용어의 개념과 의미와 원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만 깊이 있는 공부도 할 수가 있고 또 헷갈리지가 않고요. 학문의 깊이를 점점 넓고 깊게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데? 늘 교수님이 강조하죠. 학문을 하려고 그러면 뭐다? 기초에 충실하는 겁니다. 기초가 없는데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역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교 캠프에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각 교과목 늘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 개념을 빨리 잡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배움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꼭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그래프 1 두 번째 강의 있죠? 즉 제10주차 강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제11주차 강의까지 여러분들 몸 건강하게 잘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